안녕하세요. 윤주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뭉치 연구 중에서 그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사용하는 방법 조금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프로그램 그 결과 받아보는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형태소 분석기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말뭉치에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 이전 영상 아니면 다른 영상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형태소 분석기들만 좀 살펴보고 어떻게 실행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잘 안 돼서 좀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4개의 제품, 4개의 프로그램이죠. 4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거 문화관광부. 이게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건가요? 좀 예전에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이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이게 업그레이드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사용에 편해서 추천을 드리는 이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추천하기를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빠르다,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하는 맥갑 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인데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유태거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유태거까지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을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그 전에 하나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 파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의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다 파일들이라고 하죠. 이런 파일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한데 여기에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아리안글로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HWP라는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글자가 작아서 HWP라는 거를 보면 요거는 아래 한글 파일이다. 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이 탐색기에서 보면은 이런 게 따로 안 보이고 여기 아이콘만 있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거를 따로 이렇게 저가 지금 보는 것처럼 보고 싶으시면 여기 보기에 보면 여기 보면 파일 확장명 네. 이렇게 이게 그 탐색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이 상세 메뉴에 들어가면 이게 파일 확장명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옵션을 켜주게 되면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를 확장명, 확장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WP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뭐 PDF도 이렇게 PDF라고 붙고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TXT 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파일이 안에 어떤 형태로 파일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서인지를 어떤 파일인지를 알려주는 꼬리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로 저장을 하면 HWP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PDF, TX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HWP 요런 아니면 그 MS 워드로 만들게 되면 뭐 DOC, 도큐먼트 이런 것들이 붙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들은 요 TXT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TXT는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하시면 편하시냐면 제일 쉬운 게 이게 메모장으로 열어서 쓸 수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해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메모장을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장에서 열어서 txt라는 것들을 이렇게다가 이렇게 던져보면 바로 이렇게 파일이 열리죠. 그래서 이런 게 내용을 볼 수 있는 이 문서가 txt의 일종인데 이 txt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글 내용만
다른 것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 아리안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뭐 글자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큰 글자 작은 글자 뭐 글자 색깔도 칠할 수 있고 그 안에 표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HWP는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강제로 메모장 같은 데서 열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txt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가장 원시적이면서 이건 글자 크기를 따로 이 텍스트들마다 글자 크기를 바꾼다든지 색깔을 칠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거를 txt라고 부르고 형태소 분석기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텍스트들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러면 아리안글이나 이런 문서 편집기를 사용할 수 없냐? 쓸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저장할 때 별도로 이 txt 포맷으로 따로 저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뭐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형태소 분석기 이용할 문서를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가 있는데 그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들 중에는 이 저장 포맷 이 형태가 그 코드에 맞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문서도 저장이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쓰는 것처럼 이 txt라는 형태의 문서들을 저장할 때도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 언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NC라는 기본 아스키 코드 형태가 있고 이게 한글이나 이게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UTF 포맷의 파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 NC 아니면 UTF 한쪽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TXT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형태소 분석기에 넣었더니 이게 알 수 없는 글자들로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포맷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변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 이제 뭐 울트라 에디트나 에디트 플러스 같은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려는 그 문서 편집기 등에서 가능한데 이것도 구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처리하는 문서가 양이 많게 되면 이 메모장은 다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별도 문서 편집기가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포맷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메모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메모장에서도 이걸 확인하는 게 가능한 것이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안 보셨으면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메모장에도 밑에 UTF-8이다 이렇게 현재 문서 포맷을 저장이 된 걸 볼 수도 있으면서 여기 파일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창에 여기 보면 인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코딩.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저장하는 이 형태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UTF-8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NC라고 있는 두 가지. NC가 처음에 나왔던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UTF-8은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만 인식한다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UTF-8인데 요거를 NC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면 NC 코드로도 변환할 수가 있고 요것을 참조를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이 다루는 문서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구나 확인을 메모장에서도 가능하다. 네,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제가 여기에 그 두 가지 파일을 미리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요게 NC로 되어 있는 파일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UTF-8로 되어 있는 요 파일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보려고 하는 거는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이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거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EXE 요게 있죠. 요거를 실행하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바로 열리게 되고 여기서 파일을 열어서 보면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 요 프로그램은 NC로 되어 있는 형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UTF 파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UTF 파일로 저장한 문서가 있거든요.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네, 이게 알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한글 코드 포맷 네, 인코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아까 그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이게 같은 내용의 문서인데 요거 하나는 제가 그 NC로 저장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요거로 열면 이렇게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올라올 수 있게 되죠. 이렇게만 되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눌러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전체 요약 정보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 결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수업을 들을 때는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예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요걸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라는 프로그램은 인코딩을 NC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UTF-8로 네,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열게 되면 깨지게 된다. 그거를 전환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그 에디트 플러스나 울트라 에디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환도 가능하지만 일단 메모장에서도 되기는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쓰지는 않고 있는 것은 2001년인가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걸로 도움 마련에 나오고 업데이트가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은 키위라는 제품이에요. 키위 이게 무료 프로그램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선생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행이 조금 지나서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파이썬이라는 그 개발 환경, 실행 환경에서 올라가서 실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파이썬을 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현재 파이썬 설치 안 되어 있고요. 귀찮기도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윈도우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제품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위 그 GUI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실행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네. UI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뭐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그 정보 창에다가 추가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도 약간의 버그 같은 게 있었는데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 버그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키위 형태소 분석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파일을 한 개씩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NC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아까 열기에서 NC가 말고 UTF 파일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게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이라서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파일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키위 형태소 분석기란 프로그램은 NC나 UTF-8이나 다 알아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인코딩을 해서 맞춰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서 분석, 네, 전체 분석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요거를 줄별 분석 이렇게 하면 한 줄에 원문 한 줄, 그 다음에 분석한 한 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또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말뭉치를 구축하다 보면 파일이 여러 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마다 뭐 파일을 하나씩 만들었다든지 그럴 수 있을 때 이거를 다 합쳐서 돌리려면 힘드니까 여기 보면은 일괄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추가를 해서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개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석 시작 이렇게 한 번에 누르면 쭈루룩 파일이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서 그 버그가 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멈춰버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버그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대량으로 돌려서 보면 이 태그드 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의 안에를 열어보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원문 한 줄에 형태에서 분석 결과 한 줄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쉽게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소개만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맥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맥갑은 이제 그 윈도우에서 이렇게 창으로 뜨는 UI가 제가 지금 찾은 바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도스에서 이렇게 그 커맨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넣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이거를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실행하는 방법만 샘플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어떤 식이냐면, 도스 창에다가 그 맥갑이라는 프로그램, 요것도 그 윈도우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요것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요것도 그 밑에 설명창에다 한번 적어 드릴 거고, 도스 창에다 이렇게 맥갑 이렇게 하고 뭐 소스 파일이 어디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고, 파일을 어떤 거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아마 버퍼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작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넉넉하게 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 태그 형태로 이걸 쭉 떨궈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파일 하나씩 그 도스창에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제가 엑셀 파일도 같이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파일 경로를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그 명령어가 나오도록 이렇게 수식을 걸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쭈르륵 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이 맥갑이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해보고 싶은 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더 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키위 같은 경우 이렇게 줄별로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여기 세부 항목을 좀 이렇게 좀 참고해야 되는, 요 뒤쪽에 나온 요거를 참고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는 게 맥갑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태거를 보여드릴게요. 유태거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태거도 요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유태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요것도 최근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보면 2019년까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운이 잘 안 됩니다. 이게 FTP 링크가 걸려 있는데, 뭐 한글인지 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클릭하는 거로는 다운이 안 되고, 이걸 FTP로 강제로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것도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전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유태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유태거 프로그램을 처음에 실행하면 조금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사전 파일을 이렇게 로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열릴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열린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파일, 여기에서 로드 파일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 요것도 NC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NC로 인코딩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막 나오죠. 요것도 알 수 있다시피 유태거라는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은 NC로 인코딩된 문서는 못 연다. 네, 이렇게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려면 아까 그 처음에 봤던 형태소 분석기와 좀 다르게 얘는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는 문서를 써야지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들어왔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특히나 이 유태거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그 이제 뭐 명사 이런 거, 동사 이런 것들이 그 동음, 이의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사과라고 하면 이 먹는 사과가 있고 미안할 때 하는 사과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겠냐? 기존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들은 그게 안 돼요. 그거는 다 똑같이 그냥 사과로, 명사로만 구분이 되는데, 이 유태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게 사과 05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어대사전의 순서인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사과인지를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과가 먹는 사과인지 미안할 때 하는 사과인지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은 구분할까요? 이 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과 같은 건데, 이제 그 문맥을 봐서 이 상황일 때는 어떤 것들이 같은 의미 중에서 이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 빈도 같은 걸 이용해서 찾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샘플을 넣어 놓았던 것이,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사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5로 분석을 해주는데, 여기서 저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과는 미안함의 08번째 사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마 뒤에 뭐 먹다 이런 게 나오면은 과일로 보고, 뒤에 뭐 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보고, 뭐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유태거는 이거를 구분해서 주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이 세부 항목들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후보군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서함을 바라는 사과인 건지, 이게 먹는 사과인 건지를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유태거는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요 세부 항목에 따라서 찾아주는데, 그 위에 여기 점수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판단했을 때 이게 어떤 게 더 높은지를 우선순위를 높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뒤에 아마 먹다,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 과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사과를 보면은 미안하다고 돼 있는 게 점수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지고 이걸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정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형태소 분석해야 될 문서가 많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는, 그리고 문서의 양이 많은 경우는 내가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물론 이 프로그램이 추천해준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그냥 다 자동은 아니고요, 하나씩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문서가 100개라면 100번의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쭉 100번 해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결과는 보다 정밀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연구가 먹는 사과와 미안한 사과를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연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태거를 사용해서
결과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다른 쪽에도 더 관심이 있고 결과가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다른 형태소 분석기, 저는 키위를 추천합니다만 뭐 맥갑이나 이런 거 같이 이용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태거로 태깅을 하고 이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아까 여기 UTF-8 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 한 줄에, 네, 형태소 분석 결과가 이렇게 플러스 요걸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잘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형태소 분석기 이용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 문서 편집기, 지금 메모장에서도 열어서 보시는 경우에 여기 UTF-8이다 또는 NC다 이렇게 인코딩,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이 메모장에서도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밑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코딩 옵션이 있어서 여기를 가지고 NC나 UTF-8로 변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는 NC를 받아들이고 어떤 프로그램은 UTF-8만 인식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환을 해서 저장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메모장 말고 다른 편집기 프로그램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제 수업 시간에도 배우시겠습니다만 이런저런 특별한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보통 문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뭉치를 사용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텐데,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해주는 말뭉치 같은 걸 사용할 땐 문서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를 메모장에서 열어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열어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속도가 느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큰 문서를 열어볼 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울트라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이나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디트 플러스 같은 프로그램, 에디트 플러스 2나 뭐 3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도 아마 정품에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옛날 프로그램들은 지금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울트라 에디트 말고 저는 주로 에디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좀 가볍고, 네, 비교적 구하기도 어렵지가 않고, 네,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최종 버전은 이것도 역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이제 문서, 네, 포맷이 있고, 여기에서 도큐먼트에서 보면 파일 인코딩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메뉴에서도 보셨지만 여기서 여러 개의 파일을 이렇게 동시에 열어서 쭉 변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만약에 문서에 대량 이렇게 변환을 해야 돼, 문서 포맷 인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런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거는 나중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대량의 문서 같은 것도 열어서, 이게 상당히 되게 크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열어서 볼 수가 있다. 메모장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거나 결국에는 아주 많이 느리다가 못 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기,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세 가지가 있는데, 키위하고 맥갑하고 유태거, 요것들이 나온 결과의 형태가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계량을 해서 어떤 단어나 어떤 어휘들이 몇 번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이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또 제가 이 연습을 하면서 만들게 된 이 파란 물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려도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나눠서
이 형태소 분석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